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일러스트 강의 세 번째, 정렬 및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정렬된 주사위 3개가 보이실 거예요. 먼저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위치를 변경했다면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렬을 하려면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져 있어야 해요. 화면상에서 오브젝트를 다중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랑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오브젝트를 다중 선택하고 옵션 바를 보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정렬 아이콘들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은 메뉴바 윈도우에서 얼라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얼라인 옵션 창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얼라인, 배열은 굉장히 단순해요. 옵션 아이콘을 보면 아이콘마다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1번과 2번을 선택하고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볼게요. 순서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각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 정렬이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정렬을 이전 상태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은 키보드의 컨트롤 Z를 눌러주는 거예요. 화면상에서 제가 얼라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처럼 단축키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위, 중간, 아래 정렬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행 간격 정렬과 열 간격 정렬을 진행해 볼게요. 3개의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정렬해 놓고 행 간격을 조금 띄워두었고요. 그 상태로 행 간격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지금은 오브젝트의 크기가 같아서 어떤 버튼을 클릭해도 행 간격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모양이 다른 경우 오브젝트의 기준점에 의해서 행 간격이 아래, 중간, 위로 정렬이 됩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서 확인해 보세요. 열 간격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처럼 열을 맞춰두고 간격만 조금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간격이 맞춰지죠? 행 간격과 마찬가지로 모양이 다르다면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열 간격이 맞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열 간격과 행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얼라인 옵션 창 안에 얼라인 투 영역에서 키 오브젝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비활성화되어 있던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죠? 먼저 수치 10mm를 입력을 하고 행 간격 버튼을 눌러볼게요. 도형을 그려서 잘 정렬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잘 정렬되었죠? 같은 방법으로 열 간격도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서도 행과 열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얼라인 투 영역에서 아트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되어 있어도 기준 자체가 문서가 되기 때문에 문서를 기준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정렬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버튼, 중간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서 문서 가운데에 1번 주사위가 위치하게 만들어 볼게요. 정확히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정리하면 기본 정렬은 선택한 오브젝트들끼리의 정렬이고 옵션 창에서 지금과 같이 아트보드 옵션을 선택하면 하나의 오브젝트도 문서를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기능인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각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을 하기 위해서 1, 2, 3번 주사위 모두를 선택했고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클릭해주세요. 단축키는 컨트롤 G입니다. 화면상에서도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볼까요? 빠른 실행 메뉴가 나타나면서 그룹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배운 방법을 토대로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어렵지 않게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로 그룹을 해제하고 싶다면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클릭해 주시거나 컨트롤 쉬프트 G를 통해서 그룹을 해제할 수 있어요. 물론 빠른 실행 메뉴를 활성화해서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배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2, 3번 카드가 있죠? 순서를 겹치게 해서 얹어봤어요. 화면을 보면 3번이 제일 위에 있죠? 이 3번을 위아래로 배치해 볼게요. 먼저 3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메뉴바 오브젝트에 어랭지를 선택해 주세요. Bring to Front부터 Send to Back까지 4가지의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배열은 단축키를 숙지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Bring to Front는 제일 위로, Bring Forward는 한 칸 위로, Send Backward는 한 칸 아래로, Send to Back은 제일 아래로 보내는 기능이에요. 배열 역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빠른 실행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3번을 2번 아래로 보내볼게요. 샌드 백워드를 선택합니다. 2번 아래로 갔죠? 다시 앞으로 보내볼까요? 브링 포워드를 선택했어요. 화면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축키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상세히 보기 위해 어떻게 배열이 진행되는지 레이어를 통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뉴바 윈도우에서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창이 보이죠?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옆에 보시면 작은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예요. 한 칸씩 아래로 내리는 샌드백 워드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한 칸씩 아래로 내려 볼게요.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본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혹은 직접적으로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싶은 곳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배열을 수정할 수 있어요. 화면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레이어를 이동해 보세요. 이동이 되죠? 이번에도 예제를 준비했어요. 핸드폰 화면과 아이콘을 문서 안에 이렇게 배치해뒀고 이 오브젝트들을 활용해서 오늘 배운 정렬로 직접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룹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이 그룹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렬 및 배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크기 조절 및 변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